강원도 평창의 작은 마을 송천리에 사는 독일 셰퍼드 한 마리가 얇은 얼음 위에 갇혀 있었다. 차가운 물이 서서히 그를 집어삼키며 그는 신음소리를 냈다. 모두가 성공 가능성이 희박한 절망적인 구조작전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경찰관들이 목숨을 걸고 그 개를 구한 후 일어난 일들은 목격자들을 할 말을 잃게 했고 작은 마을을 영원히 바꿔놓았다. 이타적인 영웅주의, 깊은 유대, 그리고 믿기 어려운 일련의 사건들로 가득한 숨막히는 이야기에 준비하세요. 이 이야기는 얼어붙은 호수에서 구출된 독일 셰퍼드 강바람과 그를 포기하지 않은 경찰관들 사이에 형성된 설명할 수 없는 유대의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송천리는 수십 년 만에 가장 추운 겨울을 겪고 있었다. 이 강원도의 작은 마을은 15일 동안 이어진 극한 한파에 휩싸여 기온이 영하 28.9도까지 떨어졌고 그림처럼 아름다웠던 백운호는 위험한 얼음판으로 변했다. 지역 경찰서의 K9 조련사인 34세의 경찰관 김민재는 순찰을 마치고 막 귀가하려던 참에 호출을 받았다. 그의 동료 박소연 경관이 무전기에 대답했다. 백운호 근처 모든 부대, 개 한 마리가 얼음에 갇혔다는 신고 접수. 민간인들이 구조 시도 중. 상황 긴급. 김민재는 즉시 사이렌을 켰다. 그는 박소연과 6년간 함께 일했으며 둘 다 동물을 매우 사랑했다. 김민재는 집에 있는 자신의 K9 벨기에 말리노이즈 렉스를 두고 왔는데 그날은 날씨가 너무 추워 렉스를 데려오지 않았다. 호수에 도착했을 때 작은 군중이 호숫가에 모여 있었다. 눈보라 속에서 김민재는 상황을 바로 파악했다. 호숫가에서 약 100m 떨어진 곳에서 거대한 독일 셰퍼드가 얼음 조각 위에 갇혀 있었고 하반신이 이미 얼어붙은 물에 잠겨 있었다. 주변 얼음은 거미줄처럼 금이가 언제든 완전히 무너질 위험이 있었다. 얼음이 저희 발밑에서 깨졌어요. 한 흥분한 여성이 설명했다. 그녀의 숨결이 차가운 공기 속에서 구름을 만들었다. 저희 강아지가 기러기를 쫓다가 너무 멀리 뛰어갔어요. 남편이 따라가려 했지만 얼음이 깨지기 시작했어요. 김민재는 훈련된 눈으로 현장을 평가하며 개의 상태가 점점 악화되고 있음을 알아챘다. 셰퍼드의 몸부림은 점점 약해졌고 저체온증에 빠져들고 있었다. 전문 구조대를 기다릴 시간이 없었다. 내가 갈게. 그는 박소연에게 말하며 무거운 장비 벨트를 벗었다. 지원 요청하고 순찰차에서 보온 담요 가져와. 민재, 그 얼음은 너를 못 버텨. 박소연이 반대했지만 이미 무전기를 들고 있었다. 최소한 얼음 구조대가 올 때까지 기다려. 저개를 봐. 김민재가 나지막이 말했다. 몇 분밖에 안 남았어. 몇 시간이 아니야. 더 이상 논쟁을 기다리지 않고 김민재는 재킷과 신발을 벗고 제복 바지와 보온 내의만 남겼다. 그는 순찰차에서 밧줄을 꺼내 한쪽 끝을 허리에 묶고 다른 쪽을 박소연에게 건넸다. 내가 빠지면 끌어당겨. 그가 지시했다. 군중은 긴장된 침묵 속에서 김민재가 조심스레 얼음 위로 올라서는 모습을 지켜봤다. 그는 체중을 최대한 분산시키며 천천히 엎드린 채로 갇힌 개를 향해 나아갔다. 20m쯤 갔을 때 발밑에서 불길한 균열 소리가 들렸다. 차가운 공기가 폐를 태웠지만 그는 얼음이 안정되기를 기다렸다. 독일 셰퍼드는 도움을 감지한 듯했다. 약해진 상태에서도 몸부림을 멈추고 지능적이고 절박한 눈으로 김민재를 바라봤다. 곧 갈게, 친구. 김민재가 큰 소리로 외쳤다. 그의 목소리가 얼어붙은 호수 위로 울려 퍼졌다. 조금만 버텨. 개와 약 3m 거리를 두고 있을 때 재앙이 닥쳤다. 요란한 균열 소리가 공기를 갈랐고 셰퍼드 밑에 얼음이 무너졌다. 겁에 질린 비명과 함께 개는 완전히 물속으로 가라앉았고 머리만 간신히 물 위로 내밀었다. 망설임 없이 김민재는 앞으로 돌진했고 그의 발밑에서도 얼음이 깨졌다. 차가운 물의 충격은 채찍처럼 그를 강타하며 팔다리를 즉시 마비시켰다. 그는 겁에 질린 개에게 손을 뻗어 얼어붙은 손가락으로 두꺼운 털을 붙잡았다. 잡았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둘 다 물 위에 뜨게 하려 했었다. 주변 얼음은 계속 부서졌다. 위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을 때 김민재는 개의 눈을 바라봤고 그 안에서 깊은 감동을 느꼈다. 두려움뿐만 아니라 깊은 인식이 있었다. 그 순간 추위와 고통 속에서 설명할 수 없는 유대가 형성되었다. 여기서 나갈 거야. 김민재는 이를 덜덜 떨며 약속했다. 우리 둘 다. 박소연은 동료가 위험을 무릅쓰는 모습을 여러 번 봤지만 김민재가 얼음 아래로 사라지는 모습을 보고 공포가 온몸을 관통했다. 손에 든 밧줄이 숨막히는 순간 느슨해졌다가 갑자기 강한 힘으로 다시 팽팽해졌다. 여기 도움 필요해.
그녀는 새로 도착한 경찰관들에게 소리쳤다. 세 명이 즉시 밧줄을 잡고 힘을 모았다. 끌어. 건장한 베테랑 경관 이준호가 그들의 노력을 지휘했다. 일정하게, 같이. 밧줄은 부서진 얼음을 가르며 조금씩 움직였다. 호숫가에서는 위료진이 보온 장비를 준비했고 군중은 긴장된 침묵 속에서 지켜봤다. 겨울 해가 지면서 기온은 더 떨어졌고 얼어붙은 호수 위로 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끝없이 길게 느껴진 시간 후 부서진 얼음 채널을 통해 어두운 형체가 나타났다. 김민재는 어떻게든 밧줄과 독일 셰퍼드를 모두 붙잡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무섭게 창백했지만 팔은 철갑처럼 개의 가슴을 단단히 감싸고 있었다. 얕은 물에 도달하자 기다리고 있던 경찰관들이 추위를 무릅쓰고 김민재의 팔을 잡아 그와 개를 호숫가로 끌어올렸다. 위료진은 즉시 반사보온 담요로 그들을 감쌌고 치명적인 저체온증에 대처하기 위해 숙련된 효율성으로 움직였다. 맥박 약함, 체온 위험 수준으로 낮음. 한 의료원이 김민재에게 모니터링 장치를 붙이며 보고했다. 즉시 이송해야 합니다. 그 옆에서 다른 의료원과 현장에 호출된 수의사가 독일 셰퍼드를 돌보고 있었다. 상태 비슷함. 수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게도 위독한 상태입니다. 박소연은 동료가 들것에 실리는 동안 그의 옆에 무릎을 꿇었다. 민재, 이 미친 영웅. 그녀는 목이 메인 목소리로 속삭였다. 힘내. 그의 눈이 살짝 떠졌고 즉시 개를 찾았다. 그거 살려. 그는 보라색으로 변한 입술을 통해 간신히 말했다가 다시 의식을 잃었다. 송천리 기념병원에서 응급실에 이수진 박사가 상황을 보고받고 기다리고 있었다. 젖은 옷 벗기고 즉시 체온 회복 절차 시작. 그녀는 김민재가 실려오자 명령했다. 체온 모니터링, 따뜻한 식염수 수액, 난방 담요 사용. 마을 반대편의 호수변 동물 응급센터에서는 독일 셰퍼드도 비슷한 치료를 받고 있었다. 당직 수의 외과의 최영훈 박사는 개의 체온을 올리며 다른 부상을 확인했다. 목줄도 마이크로칩도 없어. 그는 팀에게 말했다. 3살 정도, 수컷, 학대나 방치 흔적은 없음. 밤새 송천리 경찰서 경관들은 두 대기실을 지켰다. 서장 장혁수는 병원과 동물센터를 오가며 두 환자의 상태를 확인했다. 자정 무렵, 김민재는 안정되었지만 의사들은 회복을 위해 진정제를 계속 투여했다. 독일 셰퍼드는 놀라운 회복력을 보였다. 새벽 2시, 체온이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고 자극에 반응했다. 최영훈 박사는 회복 속도에 놀랐다. 동물은 놀라운 생존자야. 그는 기다리는 경찰관들에게 말했다. 하지만 이 녀석은 가진 모든 걸로 싸우고 있어. 송천리의 새벽이 밝아오자 김민재는 마침내 완전히 의식을 되찾았다. 그의 첫 질문은 간호사를 놀라게 했다. 그는 쉰 목소리로 물었다. 살았어? 독일 셰퍼드가 밤을 무사히 넘기고 잘 회복되고 있다는 소식에 김민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왜 이 동물의 운명이 자신에게 그렇게 중요한지, 왜 이렇게 극도의 안도감을 느끼는지 설명할 수 없었다. 동물센터에서 독일 셰퍼드의 행동도 마찬가지로 이해하기 어려웠다. 약한 상태에도 불구하고 아침 내내 점점 더 불안해했다. 최영훈 박사는 개의 주의가 계속 창문 쪽으로 향하고 귀가 무언가를 구체적으로 듣는 듯 세워져 있음을 관찰했다. 아직 아무도 깨닫지 못했지만 이 구조는 놀라운 일의 시작에 불과했다. 인간과 동물의 이해를 뒤흔드는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다. 구조 사흘 뒤, 김민재는 엄격한 휴식 명령과 함께 퇴원했다. 그의 저체온증은 심각해 영구적 손상을 초래할 뻔했다. 하지만 깨어난 후 그는 이상한 감각과 꿈에 사로잡혔다. 자신의 것이 아닌 경험의 조각들, 눈 속을 달리는 것, 발밑에서 얼음이 깨지는 소리, 차가운 물이 덮치는 공포. 누군가와 이야기해보는 게 좋을지도. 박소연이 그를 집으로 데려다주며 제안했다. 외상은 정신에 이상한 영향을 줄 수 있어. 김민재는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주인은 그들이 지나친 호수변 동물 응급센터로 향했다. 그 독일 셰퍼드 주인은 나왔어? 그가 물었다. 아직. 경찰서에서 공고를 냈지만 아무도 안 왔어. 최 박사 말로는 신체적으로 충분히 회복돼서 보호소로 옮길 수 있는데 행동이 이상해. 밥을 많이 안 먹고 문만 뚫어져라 쳐다봐. 김민재는 갑자기 그 개를 만나야 한다는 강렬한 충동을 느꼈다. 잠깐 들를 수 있을까? 동물센터에서 최영훈 박사는 놀라며 그들을 맞았다. 김 경관, 이렇게 빨리 건강한 모습으로 볼 줄 몰랐어요. 기분이 어때요? 나아졌어요. 김민재는 반사적으로 대답했지만 건물에 들어서자마자 이상한 감각이 강해졌다. 그 개를 확인하고 싶어요.
최 박사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아마 당신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예요. 신체적으로는 잘 회복됐지만 어제부터 밥을 거부하고 점점 더 불안해하고 있어요. 신체적 원인은 배제했어요. 그들이 우리 구역에 가까워지자 이상한 정적이 감돌았다. 기술자의 말에 따르면 불안하게 왔다 갔다 하던 독일 셰퍼드가 갑자기 완전히 멈춰섰다. 귀가 앞으로 쫑긋했고 코로 공기를 킁킁거렸다. 그러더니 누구도 반응할 틈 없이 높은 절박한 울음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 소리는 직원들이 그개에게서 들어본 적 없는 것이었다. 온몸이 격렬히 떨렸다. 이상하네. 최 박사가 중얼거렸다. 그 이후로 전혀 소리를 내지 않았는데 그의 말이 끊겼다. 김민재가 우리 시야에 들어선 순간이었다. 효과는 즉각적이고 놀라웠다. 독일 셰퍼드의 행동이 순식간에 바뀌었다. 울음소리는 열정적인 짖음으로 바뀌었고 꼬리가 미친 듯이 흔들렸다. 몸은 우리 문에 바짝 붙어 김민재에게 다가가려는 절박한 노력을 보였다. 너를 알아보는 거야. 박소연이 놀라며 말했다. 하지만 그건 단순한 알아봄 이상이었다. 김민재도 그것을 느꼈다. 강렬한 끌림, 논리적 설명을 초월하는 연결감. 그가 겪었던 이상한 감각들이 갑자기 강해지며 뚜렷한 인상으로 변했다. 기억이라기보다는 그와 유사한 것, 감정, 인식. 그의 목소리가 망설였다. 더 가까이 볼 수 있을까요? 최 박사는 개의 강렬한 반응에 매료되어 그들을 작은 회의실로 안내했다. 개를 데려올게요. 직원들에게는 온순했지만 매우 괴로워했어요. 수의 기술자가 독일 셰퍼드를 방으로 데려왔을 때 그들은 개를 거의 붙잡지 못할 뻔했다. 김민재를 보자마자 개는 앞으로 돌진했다. 공격적이 아니라 절박한 강렬함이었다. 김민재가 무릎을 꿇자 개는 즉시 그에게 바짝 붙였다. 뛰어오르는 대신 그의 가슴에 몸을 밀착시키고 머리를 그의 턱 아래에 파묻으며 안도감이라 할 수밖에 없는 감정으로 떨었다. 이런 건 처음 봐요. 최 박사가 조용히 말했다. 마루드 당신을 아주 잘 아는 것 같아요. 김민재는 개의 머리를 안으며 설명할 수 없는 감각에 휩싸였다. 신체적 접촉을 하자 이상한 인상이 2배로 강해졌다. 그의 것이 아닌 인식의 조각들. 인간적이지 않은 명료함으로 울리는 감정들. 제가 이 녀석이 느끼는 걸 느끼는 것 같아요. 그는 그 말이 터무니없게 들린다는 걸 알면서도 속삭였다. 그리고 이 녀석도 제 감정을 느끼는 것 같아요. 박소영과 최 박사는 걱정스러운 눈길을 교환하며 김민재가 겪은 일의 후유증을 의심했다. 하지만 독일 셰퍼드의 행동은 부인할 수 없었다. 걔는 김민재와 몇 인치 이상 떨어지지 않으려 했고 항상 신체적 접촉을 유지했다. 김민재가 걔의 머리를 쓰다듬자 갑자기 하나의 이름이 절대적인 명확함으로 그의 마음에 떠올랐다. 그가 선택하거나 지어낸 이름이 아니라 그가 어떻게든 아는 이름이었다. 강바람.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이 녀석 이름이 강바람이에요. 독일 셰퍼드의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귀가 쫑긋했고 꼬리가 더 세게 흔들렸다. 그게 그의 이름임이 분명했다. 하지만 김민재가 어떻게 알았을까? 강바람을 집으로 데려오는 결정은 당연하면서도 복잡했다. 김민재는 울타리가 있는 작은 집에서 혼자 살았고 가끔 경찰서의 K9 렉스를 돌볼 수 있도록 준비된 공간이었다. 하지만 강바람에 대한 그의 확신, 이름을 아는 것, 그들 사이에 설명할 수 없는 유대를 설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넌 그걸 구하려고 목숨을 걸었어. 장혁수 서장이 김민재가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강바람을 입양하고 싶다고 했을 때 말했다. 누구도 너희 사이에 유대가 생겼다는 걸 의심하지 않아. 하지만 네가 설명하는 몇 가지는 서장님, 이상하게 들린다는 거 알아요. 김민재가 인정했다. 하지만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이 녀석과 함께 있을 때 저는 느낄 수 없는 것들을 느껴요. 2주간 주인이 나타나지 않자 김민재는 공식적으로 강바람을 입양했다. 집에서의 첫날 밤, 강바람은 김민재가 준비한 개 침대에서 자기를 거부했다. 대신 그의 침대 옆에 누워 항상 눈을 마주쳤다. 한밤중에 김민재는 갑자기 심장이 쿵쾅거리며 깼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만 감각이 예민해졌다. 강바람은 이미 일어나 침실 문 옆에 굳게 서서 낮게 으르렁거리고 있었다. 김민재는 침대 옆 금고에서 서비스 권총을 꺼내 조용히 문으로 이동했다. 가까이 다가가자 미묘한 인상을 느꼈다. 거실에 누군가 있는 기척, 낯선 향수 냄새, 옷감이 가구에 스치는 소리. 경찰이다. 그가 크게 외쳤다. 거실에 누군지 알아. 천천히 나와. 두 손 들고. 죽음 같은 침묵이 흐른 뒤 누군가 뒷문으로 돌진하는 소리가 들렸다. 김민재는 불을 켜고 쫓아갔고 강바람이 앞서 달렸다.
그들은 뒤돌다리를 넘으려던 악명 높은 도둑을 붙잡았다. 그는 동네 집들을 털던 자였다. 내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정확히 알았지? 그 남자가 나중에 물었다. 집은 조용했고 모든 불이 꺼져 있었는데 김민재는 솔직히 대답할 수 없었다. 강바람의 강화된 감각을 통해 침입자를 감지했고 강바람이 어떻게든 그 인식을 공유해 둘 다 혼자서는 불가능한 종합적 인식을 만들어냈다는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이후 몇 주 동안 김민재와 강바람은 일반적인 훈련을 훨씬 초월하는 조화를 이루었다. 강바람은 김민재가 표현하기도 전에 그의 필요를 예측했다. 김민재는 강바람이 밖으로 나가야 할 때 몇 초 전에 목줄을 집었다. 그들은 집안에서 완벽히 동기화된 움직임을 보였다. 박소연은 방문했을 때 이 이상한 조화를 알아챘다. 마루드 몇 년 동안 연습한 춤을 보는 것 같아.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너희는 한 달밖에 같이 안 지냈잖아. 김민재는 그 유대를 설명하려는 시도를 포기하고 대신 그 영향을 기록하는 데 집중했다. 그는 상식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사건들을 일지에 적었다. 강바람이 소리 없이 밖으로 나가야 할 때 잠에서 깨는 것. 누군가 문을 두드리기 몇 초 전에 문을 열려고 돌아서는 것. 강바람의 물그릇을 확인하기 전에 목말라 하는 걸 아는 것. 산책 중 몇 블록 떨어진 곳에서 잠재적 위협을 감지하는 것.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김민재가 강바람의 과거에서 오는 꿈같은 섬광을 경험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울창한 숲을 달리는 것, 버려진 구조물 아래에서 잠드는 것, 잠깐 스쳐 지나간 사람들의 얼굴. 이 조각들을 통해 그는 강바람의 역사를 재구성했다. 강바람은 강아지였을 때 버려져 거의 3년 동안 혼자 살아남았다. 최영훈 박사는 강바람의 신체적 회복을 계속 모니터링하며 개와 경찰관 사이에 형성된 유대에 점점 더 매료되었다. 동물과 인간이 비정상적인 유대를 형성한 사례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김민재에게 말했다. 서비스견이 발작을 미리 감지하거나 치료동물이 명확한 신호 없이 감정적 고통에 반응하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당신이 묘사하는 건 문헌에 있는 어떤 것도 뛰어넘어요. 강바람과의 유대는 김민재의 삶의 중심이 되었고 그의 인식을 높여 경찰 업무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의 성과 평가에는 상황인식 개선, 반응시간 단축, 인식능력 향상이 기록되었다. 김민재와 강바람은 그들의 독특한 유대가 곧 시험받을 것이며 그 진정한 목적이 드러날 것임을 알지 못했다. 얼음 위 구조 2달 후 김민재는 정규 근무에 복귀했고 강바람은 일부 호출에 비공식적으로 동행했다. 경찰 K9로 훈련받지 않았지만 강바람의 행동은 완벽했고 그의 존재는 김민재의 날카로운 본능을 더욱 높여주는 듯했다. 장혁수 서장은 규정을 어기는 것을 눈감아주며 특별한 무언가가 발전하고 있음을 알았다. 송천리 봄축제는 일상적인 임무였어야 했다. 군중 관리, 순찰 보안, 지역사회 교류. 김민재와 박소연은 공원의 동쪽 구역을 순찰하도록 배정받았다. 그곳은 판매부서와 어린이 활동이 집중된 곳이었다. 좋은 날이야. 가족들이 공원으로 몰려들자 박소연이 말했다. 강바람은 김민재 옆에서 완벽히 걸으며 지나가는 아이들에게 가끔 쓰다듬을 받았다. 완벽하지. 김민재가 동의했지만 그는 설명할 수 없는 막연한 불안감에 아침에 잠에서 깼다. 정오가 되자 축제는 활기가 넘쳤다. 김민재는 강바람의 태도가 미묘하게 변하는 것을 알아챘다. 귀가 더 경계했고 주위가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추적하듯 계속 바뀌었다. 불안감이 커지며 김민재의 눈 뒤에서 압박감으로 나타났다. 뭔가 잘못됐어. 그가 박소연에게 말했다. 그녀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봤다. 무슨 뜻이야? 김민재가 그 느낌을 명확히 하기 전에 무전기가 울렸다. 모든 부대 주의, 송천리 커뮤니티 은행에서 무음 경보 접수, 축제 장소에서 2블록 떨어짐, 강도 사건 가능성. 김민재와 박소연은 시선을 교환했다. 마을 최대 연내 행사 중에 은행 강도? 타이밍은 계획적이며 경찰 자원을 분산시키는 기회였다. 축제에 남아야 해. 박소연이 말했다. 다른 부대가 은행에 대응할 거야. 김민재는 동의했지만 강바람이 갑자기 흥분하며 축제의 북동쪽 입구로 끌었다. 김민재의 머릿속 압박감이 커졌고 단편적인 인상이 따라왔다. 어둠 속 움직임, 희미하게 반짝이는 금속, 두려움의 매캐한 냄새, 정비 건물을 확인해야 해. 김민재가 갑자기 말하며 강바람이 이끄는 방향으로 움직였다. 민재, 무슨 일이야? 박소연이 따라오며 본능적으로 무기에 손을 얹었다. 아직 몰라. 그냥 날 믿어. 정비 건물은 공원 가장자리의 작은 구조물로 행사 중에는 보통 잠겨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자 김민재의 빌린 감각이 더 날카로워졌다. 강바람의 낮은 으르렁이 그의 의심을 확인했다. 안에 있어서는 안 될 누군가가 있었다. 그들은 문 양쪽에 섰다. 김민재가 박소연에게 신호를 보내고 크게 외쳤다. 경찰이다. 안에 있는 자, 두 손 들고 나와. 침묵. 그러다 아이의 억눌린 흐느낌이 빠르게 끊겼다. 망설임 없이 김민재는 문을 발로 찼다. 안에는 마스크를 쓴 세 남자가 놀라 굳어 있었다. 그들 사이에는 겁에 질린 6살 소녀가 있었다. 한 남자가 소녀의 머리에 총을 겨누고 있었다. 물러서, 경찰. 그가 으르렁거렸다. 아니면 이 애가 죽어.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듯했다. 강바람과의 유대를 통해 김민재는 인간의 감각으로는 놓쳤을 세부 사항을 알아챘다. 총을 든 남자의 방아쇠 손가락이 떨리는 것. 두 번째 남자의 손이 숨겨진 무기로 움직이는 것. 세 번째 남자가 문으로 돌진하려는 자세. 그 결정적 순간, 그들의 공유된 인식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 말로 된 명령 없이 강바람은 정확한 타이밍에 돌진해 총을 든 남자의 팔을 물었다. 동시에 김민재는 두 번째 강도의 어깨에 완벽한 사격을 가해 숨겨진 무기의 위협을 무력화했다. 김민재의 움직임을 읽은 박소연은 세 번째 남자가 출구로 돌진하자 그를 쓰러뜨렸다. 5초도 안 되어 상황은 통제되었다. 아이는 무사했고 세 용의자는 제압되었다. 이후 신문에서 전체 음모가 드러났다. 은행 강도는 미끼였다. 진짜 목표는 몸값을 노린 납치였다. 그 소녀는 송천리에서 가장 부유한 주민의 딸이었다. 어떻게 알았지? 장혁수 서장이 나중에 김민재에게 물었다. 정비 건물은 행사 보안 점검 목록에도 없었어. 김민재는 경계하는 강바람을 곁눈질했다. 직감이죠. 그가 간단히 말했다. 하지만 그와 강바람은 그게 직감 이상임을 알았다. 인간과 개의 인식을 연결하는 그들의 독특한 유대는 한 아이의 목숨을 구했다. 얼어붙은 물속에서 일어난 그 어떤 일이 그들을 변화시켰고 각자 혼자서는 불가능한 더 위대한 무언가를 만들어냈다. 언론은 김민재를 영웅이라 불렀고 그의 행동을 뛰어난 경찰 업무로 치부했다. 사람과 개의 설명할 수 없는 동기화를 목격한 박소연만이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음을 의심했다. 그날 밤 피곤하지만 만족한 김민재와 강바람이 집으로 차를 몰며 김민재는 그들을 하나로 묶은 기묘한 여정을 되새겼다. 얼어붙은 호수에서의 절망적인 구조로 시작된 것이 깊은 무언가로 변했다. 종의 경계를 초월하는 파트너십. 우린 뭐가 되고 있는 거지? 강바람? 그가 조용히 물었다. 강바람은 김민재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고 그들의 의식이 따뜻함과 확신으로 서로에게 닿았다. 대답은 말이 아니라 그들 사이에 흐르는 공유된 인식에 있었다. 그들은 함께 놀라운 무언가가 되고 있었다. 송천리 가제트는 지역 경찰관과 그에게 납치범으로부터 아이를 구하다 라는 헤드라인을 실었다. 기사는 김민재의 영웅적 행동을 칭송했지만 구조에서 강바람의 역할은 잠깐 언급에 그쳤다. 김민재는 그게 딱 좋았다. 그들의 비정상적인 유대의 주목이 덜 쏠릴수록 좋았다. 사건 사흘 뒤 장혁수 서장은 김민재를 사무실로 불렀다. FBI가 당신이 정비 건물에 그 남자들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인터뷰하고 싶어해. 그가 서두 없이 말했다. 김민재가 긴장했다. 뭐라고 하셨어요? 내 부하들이 특별한 직감을 가졌다고 했지. 장혁수가 김민재를 뚫어지게 보며 대답했다. 이봐, 민재. 난 30년 동안 법 집행에 종사했어.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봤지. 너와 그게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든 그게 같이 있다는 건 알지만 이해할 필요는 없어. 그는 책상 너머로 서류 뭉치를 밀었다. 경찰서에서 특수 K9 부대를 만들고 있어. 네가 책임자가 됐으면 좋겠어. 강바람은 정식 경찰견으로 인증받을 거야. 물론 필요한 모든 훈련을 거쳐서. 김민재는 서류를 펼쳐 K9 속성 훈련 프로그램 신청서를 받다. 서장님, 강바람은 훈련된 경찰견이 아니에요. 그 녀석은 특별해. 장혁수가 말했다. 나도 알아. 하지만 이건 네가 정식으로 항상 그를 곁에 둘 수 있게 해주고 더 이상 규정을 어길 필요가 없게 해주는 거야. 제안은 완벽했다. 강바람의 존재를 합법화하면서 그들의 독특한 능력을 은폐할 수 있었다. 김민재는 즉시 수락했다. K9 훈련센터는 강바람의 타고난 재능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다른 개들이 기본 명령을 익히는데 몇 주가 걸린 반면 강바람은 처음부터 완벽히 수행했고 지시가 내려지기 전에 예측하는 듯했다. 마루드, 당신 생각을 읽는 것 같아요. 수석 트레이너가 말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진실에 가까운 말을 했는지 몰랐다. 훈련센터에서의 6주 동안
김민재와 강바람의 유대는 더욱 깊어졌다. 그들의 공유된 인식은 더 정교해지고 혼란스럽지 않았다. 김민재는 이제 무작위로 인상에 휩싸이는 대신 강바람의 강화된 감각에 주도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다. 반대로 강바람은 개의 인식 능력을 초월하는 복잡한 인간 개념을 이해하는 듯했다. 어느 저녁 훈련센터 캠퍼스를 산책하던 중 한 강사가 다가와 당황한 표정으로 말을 걸었다. 민재, 비공식적으로 물어볼 게 있어요. 그 여성, 20년차 K9 훈련 베테랑인 정은영 중사는 말했다. 너와 강바람을 지켜봤어. 너희가 함께 일하는 방식이 달라. 김민재는 회피할 준비를 했지만 그녀의 다음 말이 그를 놀라게 했다. 전에 이런 걸 본 적이 있어. 아프가니스탄에서 한 조련사와 걔가 일반적인 파트너십을 훨씬 초월하는 무언가를 발전시켰지. 그들은 매복을 예측하고 스캐너가 놓친 아이디를 찾아냈어. 군대는 그들을 철저히 연구했고 그걸 동기화된 인식이라고 불렀어.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요? 김민재가 조심스레 물었다. 그 개가 매복에서 조련사를 대신해 총알을 맞았어. 살아남았지만 은퇴했지. 그들이 떨어진 후 유대는 점점 약해졌어.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강바람을 바라봤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결코 알아내지 못했지만 너희가 함께 일하는 걸 보자마자 그걸 알아챘어. 김민재는 부인하려다가 잠재적 동맹을 알아챘다. 이걸 아는 사람이 또 있나요? 없어. 그리고 나한테서도 듣지 못할 거야. 그녀는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힌 명함을 건넸다. 이건 노스웨스턴 대학의 엘리자 해먼드 박사야. 인간 동물 인식을 연구해. 답을 원한다면 내가 믿는 유일한 사람이야. 김민재는 명함을 주머니에 넣으며 그들이 완전히 독특하지 않고 드물지만 선례가 있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송천리로 돌아온 김민재와 강바람은 새로운 정식 파트너 역할에 적응했다. 강바람은 이제 경찰 조끼를 입고 공식 K9 배지를 달았다. 그들의 지속적인 동행은 더 이상 주목받지 않았다. 그들은 특히 수색 및 구조 활동에서 특별한 효율성으로 빠르게 명성을 얻었다. 축제 사건 석 달 후 그들은 가장 큰 도전에 직면했다. 주로 노인들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최초 대응자들이 도착했을 때 건물은 이미 불바다였다. 대피는 혼란스러웠고 안에 갇혀 있을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명확한 집계가 없었다. 김민재와 강바람은 소방관들이 후퇴할 때 도착했다. 건물 구조가 너무 불안정해 수색을 계속할 수 없었다. 소방대장은 단호했다. 접근 가능한 모든 아파트를 확인했어. 이제 너무 위험해. 하지만 강바람은 비정상적으로 강하게 흥분하며 건물 쪽으로 끌었다. 김민재도 그것을 느꼈다. 소방관들이 놓친 희미한 존재감. 안에 아직 누가 있어. 그가 소방대장에게 단호히 말했다. 북동쪽 구석, 최상층. 그 구역은 곧 무너질 거야. 소방대장이 반대했다. 그 아파트들은 이미 확인했어. 김민재는 강바람을 보며 그들의 공유된 확신이 흔들리지 않았다. 우리가 들어갈게요. 이 결정은 모든 안전 절차를 위반했지만 김민재의 명성과 강바람의 명백한 강렬함은 소방대장을 설득해 마지막 빠른 수색을 허락하게 했다. 산소 마스크, 강바람용 특수 마스크 포함을 착용한 그들은 불타는 건물로 들어갔다. 열기는 엄청났고 연기로 시야가 거의 제로였다. 하지만 그들의 유대를 통해 김민재는 인간을 초월한 감각으로 움직였고 강바람의 뛰어난 청각과 후각을 따라갔다. 북동쪽 구석 아파트에서 그들은 소방관들이 놓친 것을 발견했다. 욕조 안에서 의식을 잃은 노인. 그는 연기를 피해 젖은 수건으로 몸을 덮어 귀중한 시간을 벌었지만 표준 열화상 장비에는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바닥이 무너지기 직전 그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갔고 연기 속에서 유령처럼 나타났다. 구출된 노인은 그들 사이에 있었다. 이후 병원에서 소방대장은 놀라며 고개를 저었다. 어떻게 알았지? 그 아파트는 2번 확인했어. 김민재는 곁에서 경계하는 강바람을 곁눈질했다. 그냥 알았죠. 그날 밤 연기에 찌들고 지친 김핑이핑. 김민재는 마침내 정은영 중사가 준 명함을 꺼냈다. 그들의 존재를 이해할 때가 된 것 같았다. 그들의 이익뿐만 아니라 그들의 놀라운 유대에 의존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위해서. 얼음 호수에서 강바람을 끌어낸 지 6개월 후 김민재는 노스웨스턴 대학의 엘리자 해먼드 박사의 연구센터에 앉아 있었다. 신경인지과학자는 그들의 통화 후 송천리에 방문해 그녀가 내가 만난 가장 중요한 종간 신경연결 사례 중 하나 라고 부르는 것을 기록하기를 열망했다. EEG 결과는 놀라워요. 그녀는 태블릿의 뇌파 패턴을 보여주며 설명했다.
당신이 강바람과 신체적 접촉을 할 때 두 사람의 신경 패턴이 내가 본 적 없는 방식으로 동기화되어 마치 두 사람이 의식의 일부를 공유하는 것 같아요. 김민재는 낯선 장비에도 불구하고 침착하게 연구실을 탐색하는 강바람을 지켜봤다.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할 수 있나요? 해먼드 박사는 안경을 고쳐 썼다. 가설이 있어요. 사경을 헤매는 경험은 우리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신경 변화를 일으킬 때가 있어요. 두 사람 모두 그 호수에서 죽을 뻔했고, 내가 산소 부족 상태에 빠졌으며 극도의 생리적 스트레스 속에서 신체적 접촉이 있었죠. 그녀는 다른 화면으로 넘겼다. 하지만 왜 하필 두 사람일까? 그게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일부 개인은 이런 연결에 대한 유전적 소인이 있을 수 있어요. 역사적으로 드물게 우연이나 초자연적 현상으로 치부되던 인간과 동물이 트라우마를 함께 겪은 후 텔레파시처럼 보이는 유대를 발전시킨 사례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영구적인 건가요? 김민재가 물었다. 확실하지 않아요. 유대는 시간이 지나며 강해지거나 약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이 함께 이룬 것은 놀라워요. 두 사람이 구한 생명들. 김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납치된 아이, 화재 속 노인, 그리고 그들의 공유된 인식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수십 개의 다른 사건들을 떠올렸다. 두 사람 모두 동의한다면 계속 연구하고 싶어요. 해먼드 박사가 말했다. 실험실 환경이 아니라 두 사람의 일이 너무 중요해 방해받아선 안 되니까 원격 모니터링으로요. 수색 및 구조에 대한 함의만 해도 엄청나요. 김민재는 그녀의 제안을 고려했다. 과학자는 신뢰할 만했고 그들의 능력을 착취하기보다는 이해하려 했다. 강바람이 다가와 그의 무릎에 머리를 얹었고 그들 사이에 안심의 따뜻한 흐름이 흘렀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도울게요. 김민재가 결정했다. 하지만 우리 일이 우선이에요. 물론이죠. 그녀가 동의했다. 그리고 당신 일에 대해 말하자면 장 서장이 당신이 새로운 훈련 절차를 만들고 있다고 했어요. 김민재는 미소 지었다. 민재 강바람 프로토콜은 그의 아이디어로 조련사와 K9 파트너 간의 자연스러운 공감 유대를 강화하도록 설계된 훈련 방법이었다. 그는 다른 이들에게 자신과 강바람처럼 의식을 공유하도록 가르칠 수는 없었지만 강화된 인식과 직관적 소통을 개발하도록 도울 수 있었다. 아직 시험 단계예요. 그가 인정했다. 하지만 초기 결과는 유망해요. 송천리로 돌아온 그들은 새로운 사건을 기다리고 있었다. 마을 외곽의 야생 트레일에서 일어난 일련의 실종 사건. 각 피해자는 흔적 없이 사라졌다. 일반적인 수색 방법은 결과를 내지 못했다. 장혁수 서장은 간단히 브리핑했다. 2달 동안 3명이 등산객, 증거도, 목격자도 없어. FBI가 특별팀을 구성하고 있지만 너희가 먼저 이 사건에 뛰어들었으면 좋겠어. 다음 날 아침, 김민재와 강바람은 최근 등산객이 사라진 트레일 시작점에 있었다. 숲 깊이 들어가며 그들의 공유된 감각이 바깥으로 확장되어 인간이나 개 혼자서는 처리할 수 없는 정보를 수집했다. 강바람을 통해 김민재는 냄새의 역사, 인간의 흔적층, 동물의 움직임, 최근 활동을 나타내는 미묘한 교란을 감지했다. 김민재를 통해 강바람은 인간의 패턴, 위도, 부자연스러운 배열의 의미를 이해했다. 트레일을 따라 2마일 내려가며 그들은 첫 단서를 찾았다. 마른 진흙에 보존된 단일 신발 자국. 일반 수색자들은 이를 놓쳤지만 그들의 유대를 통해 그것은 등대처럼 두드러졌다. 더 깊은 야생으로 들어가며 그들은 일반적인 탐지로는 숨겨진 은신 캠프를 발견했다. 해질녘까지 그들은 숲에서 인간을 체계적으로 사냥하는 누군가의 움직임을 추적했다. 다음 날 전술 지원을 받아 그들은 수년간 오프그리드 생활을 하며 점차 살인적 편집증에 빠진 생존주의자를 찾아 체포했다. 이 사건은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었지만 김민재는 공을 일반 경찰 업무로 돌리며 그들의 수사의 진짜 본질을 보호했다. 장혁수 서장과 해먼드 박사만이 김민재와 강바람이 본질적으로 새로운 존재, 완전히 인간도 개도 아닌 둘을 초월하는 놀라운 무언가 가되었음을 이해했다. 얼음 호수 구조 1년 후 김민재와 강바람은 그 장소로 돌아왔다. 얼음은 녹았고 봄이 그들의 목숨을 거의 앗아간 물을 따뜻하게 했다. 호숫가에 서서 김민재는 절망적인 구조가 어떻게 과학적 설명을 거부하는 깊은 무언가로 변했는지 되새겼다. 수많은 생명을 구한 유대. 강바람은 그의 다리에 바짝 붙었고 그들의 의식은 능숙하게 얽혔다. 그들 사이에 말은 필요 없었다. 공유된 이해는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그들은 얼음 속에서 단련되었고 독특한 무언가로 재탄생했다.
하나의 목적을 가진 두 개의 마음, 같은 박동으로 뛰는 두 개의 심장. 집 갈 준비됐어, 파트너? 김민재가 물었지만 그 질문은 순전히 습관일 뿐이었다. 그는 이미 그들 사이에 흐르는 따뜻한 생각의 흐름 속에서 대답을 알았다. 그들은 함께 호수를 등지고 어떤 도전이 기다리든 걸어갔다. 더 이상 단순한 경찰관과 개가 아니라 이름 없는 기적, 인간과 동물의 유대가 얼마나 놀라울 수 있는지를 증명하는 종사이의 달이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울렸다면 우리가 동물과 형성하는 유대는 과학이 설명할 수 있는 것을 초월할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우리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을 좋아하며 인간과 동물 동반자 간의 놀라운 유대를 믿는 이들과 공유하세요.